어떤 대상포진과 관련된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급성 망막 괴사의 경우에는 바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두세 달 안에 실명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길안과병원 망막진료센터 과장 공민기입니다. 오늘은 포도막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포도막염은 겉에서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눈을 침범하면서 서서히 진행해서 눈에 합병증을 일으켜가지고 실명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많은 분들한테 생소한 병이라서 대부분은 처음 듣거나 들어는 봤어도 주변에서 그걸 앓고 계신 분들을 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전신적인 질환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 몸의 다른 부위와 함께 눈이 아픈 경우가 종종 있는데, 좀 유명한 병으로는 베체트병이나 강직성 척추염 같은 것들이 동반되어 포도막염을 일으킬 수 있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때 시력에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병입니다. 베체트병은 특정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한테서 혈관의 염증을 자가 면역으로 일으키는 병이고, 혈관의 염증 때문에 구강의 궤양이나 외형부의 궤양, 그리고 눈, 관절, 피부 등의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먼저 포도막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눈은 사진기와 동일하게 주변부는 불투명한 조직으로 채워져 있고, 렌즈가 있는 그 구멍처럼 홍채로 이루어진 동공을 통해서 빛이 들어가서 앞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눈 속의 구조물들이 빛에 노출되지 않게 잘 가리고 있는 불투명한 조직이 색깔이 검다 해서 포도라는 이름을 붙여 포도막이라고 부르고요. 대표적으로 눈 밖에서 보이는 홍채와 함께 눈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모양체, 그리고 망막 밑에 있는 맥락막이 포도막에 해당합니다. 이 조직들은 혈관이 많아서 한번 염증이 생기면 눈 주변부로 다 퍼져나가기 때문에 요즘에는 안구 내에 생기는 염증에 대해서 전부 포도막염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포도막염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는 치료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포도막염은 크게 두 가지로 원인을 나누는데, 한 가지는 감염성, 한 가지는 비감염성이라고 나눕니다. 감염성 원인이라는 거는 눈 안에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진균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눈 안에 감염을 일으키고, 그 감염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는 포도막염을 말합니다. 비감염성은 우리가 아직 원인을 모르는데 대체로는 자가 면역,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이유로 염증이 생기는 포도막염을 비감염성 포도막염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구조의 포도막염이 생기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른데요. 눈의 해부학적으로 제일 앞쪽인 앞 포도막염이 생길 때에는 흰자가 충혈되는 증상과 함께 눈부심, 시력 저하, 광과민성을 나타나게 됩니다. 유리체에 주로 염증이 생기는 중간 포도막염은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눈앞에서 뭔가 날파리 같은 게 떠다니는 비문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좀 더 오래돼서 눈의 제일 뒤쪽인 망막의 부종을 이룰 때에는 시력이 떨어진다든지 사물이 좀 구겨져 보이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체 포도막염의 경우에는 시력이 떨어지는 정도가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앞을 많이 못 보는 채로 병원을 내원하게 됩니다. 각막염이 걸리면 환자분들이 눈물이 많이 나고 눈이 새빨개지고 통증이 있으니까 포도막염과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포도막염은 급성으로 온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통증이 아주 심해지진 않는데, 각막염은 오자마자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아픕니다. 환자분들께서 증상만으로 판단하는 건 위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든 충혈이나 눈물과 함께 시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 안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포도막염의 절반 정도를 해당하는 비감염성 포도막염은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내 몸의 면역이 강할 때 제일 잘 생길 수밖에 없고, 20대에서 65세 사이에 많이 생기고 가장 활동적으로 사회 활동을 해야 될 나이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손해가 많은 질환이기도 합니다. 면역이 떨어지면서 대상포진이 걸리는 경우에는 포도막염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감염성 포도막염이 유발되고 아주 무서운 망막 급성 괴사라는 포도막염 질환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포진을 앓고 나신 후에 시력이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눈앞이 흐리게 보이면 반드시 안과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입안에 약간 하얗게 헐어있는 증상이 자주 생기는 분이 눈앞이 흐려 보이면 베체트의 가장 첫 번째 증상이 구강 내 궤양이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안과 증상이 생기면 역시 류마티스 내과와 함께 안과 진료를 보셔서 베체트에 의한 포도막염이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포도막염이 생기면서 흔하게는 백내장, 녹내장이 생길 수가 있고, 눈 뒤에 여러 가지 망막이랑 이런 조직들의 유착이라든지 허혈성 망막병증, 시신경병증이나 망막에 신생혈관 등이 생기면서 영구적인 시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포도막염 자체가 이제 눈을 위험하게 만든다기보다는 합병증을 일으키는, 그래서 시력이 떨어지는 병입니다. 앞 포도막염의 경우에는 실명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중간 포도막염부터는 눈 뒤쪽인 시신경 망막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영구적인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눈 전체를 포함하거나 뒷포도막염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비율로 시력이 영구적으로 떨어집니다. 포도막염 환자 중에 10% 정도가 영구적인 시력 손상을 겪는다고 발표되기도 합니다. 포도막염 환자가 처음 오면 감염성과 비감염성을 반드시 저희가 구분하고자 하는데 치료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감염성 포도막염일 때에는 눈 속에서 방수라고 하는 액체를 뽑아내서 PCR이라는 검사를 돌려서 어떤 균이나 바이러스가 이 포도막염을 일으키는지를 찾습니다. 균이 나오면 적절한 항생제라든지 항진균제, 항바이러스제를 쓰는데요. 비감염성 포도막염은 원인을 찾기가 참 어려운데요. 나의 면역이 나를 공격하는 병이어서 내 면역을 떨어뜨리는 스테로이드 치료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포도막염까지는 눈에 넣는 점한 스테로이드제가 첫 번째 치료법이고요. 눈 뒤쪽으로 침범할수록 먹는 스테로이드를 쓰고 효과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주사로 쓰는 스테로이드를 쓰기도 합니다. 안약을 쓸 때에는 거의 통증이 없는데요. 먹는 스테로이드는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유발해서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속쓰림과 심한 위궤양 증상을 호소하고 일부는 불면증, 아주 심한 불안장애나 탈모 등 피부과적 질환도 많이들 호소합니다. 환자분이 대체로 많이 호소하는 증상은 충혈과 시력 저하, 방과민성입니다. 제일 흔한 아포도막염의 증상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디포도막염의 경우에는 내가 류마티스 질환을 앓고 있거나 자가 면역 관련된 질환을 앓고 있으면 안과 진료를 꼭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잘 쉬고 잘 먹고 건강한 생각으로 지내는 것이 면역을 증진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면역을 끌는 방법이니까 건강을 유의하는 방법들이 포도막염의 유병률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도막염과 연관된 실명 중에서 제일 악명이 높았던 건 베체트인데요. 베체트병은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75%가 포도막염이 유발된 다음에 몇 년 안가 양쪽 눈을 다 실명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양한 치료제가 나왔고 베체트에 관련된 포도막염의 치료가 굉장히 발전을 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만 잘하면 바로 실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감염성 포도막염의 경우에는 훨씬 더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어떤 대상포진과 관련된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급성 망막 괴사의 경우에는 바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두세 달 안에 실명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감염성 포도막염 중에서는 일부 완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매독에 의한 포도막염은 매독 치료를 한번 해가지고 그게 다 완치가 되면 더 이상 매독에 의한 포도막염은 안 생기거든요. 비감염성의 경우에는 평생을 달고 가는 질환이어서 그에 관련되어 나타나는 포도막염 또한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종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고 계속 면역과 함께 관리해 가야 되는 병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생소할 수도 있고 낯설 수도 있는 포도막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포도막염은 한번 생기면 완치라는 게 잘 없는 병이다 보니 환자분들 스스로 판단해서 증상이 개선되었다고 약을 자의로 끊거나 내원해야 될 때 내원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걸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고요. 갑자기 충혈이 생겼다거나 눈부심 혹은 광과민성이 생기면 꼭 안과 진료를 한번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길안과병원 진료과장 홍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